영원함을. 당신은 우울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점점 커지는 무게감, 뭔가 깊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만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들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고쳐야 할 망가진 것들의 긴 목록에 또 하나의 장애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 결함이 아니라 지성의 신호라면요. 지금은 2025년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락거리로는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 디지털 연결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카톡과 인스타그램에서 수백 명의 친구들,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림들. 그런데도 당신은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표면만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누구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지 않는 곳에서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웃고 계시하고 연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저들은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나보다 더 잘 연기하고 있는 걸까? 당신은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매일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전에는 연기하던 영화를 지금은 관람하고 있는 것처럼 대본이 더 이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대사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믿는 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이 표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강렬한 감정이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이 약함이라고요. 특히 당신이 남자라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7명이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서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피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부터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참고 견뎌라. 앞으로 나아가라. 감정과 단절하고 자신의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살도록 키워진 세대 전체. 그리고 당신이 다시 느끼기 시작할 때, 감정이 마침내 장벽을 뚫고 나올 때 당신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회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잠들어 있던 의식의 각성입니다. 자동 모드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 것이 아닌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결코 선택하지 않은 목표들, 연결이 아닌 습관으로 유지되는 관계들, 생계는 유지하지만 영혼을 텅 비게 만드는 직업. 당신은 진실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얼마나 어긋난 삶을 살아왔는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피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식이나 모임에 가서도 도착하기 전부터 떠나고 싶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아무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저 공기를 채우는 소리일 뿐입니다. 진실을 피하는 공허한 인사말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이 형식적인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성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옳습니다. 이제 제가 위대한 망각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점의 사회로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직함, 우리의 성취, 우리의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모든 영이 아래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살아 숨 쉬는 무언가가 맥박치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망각이 만든 공허함을 채우려고 평생을 보냅니다. 물건을 삽니다. 인정을 추구합니다. 좋아요와 외부 검증에 기반한 정체성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까지요. 어느 날 깨어나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요. 왜냐하면 공허함은 물건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것과의 연결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광활하고 깊고 끝이 없는, 그리고 표면의 파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일어나고 내려가고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폭풍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같은 본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라는 물 그 자체. 당신은 평생 파도와 자신을 동일시해 왔습니다. 오고 가는 감정들과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각들과 인간 경험의 높낮이와, 그래서 당신은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당신은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칩니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당신은 모든 파도를 관찰하는 광활하고 고요한 의식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일어나는 공간이지 감정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을 목격하는 현존이지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파도와 바다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표면의 폭풍 후에 개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깊고 불변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로의 각성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축한 정체성들, 당신이 말해온 이야기들, 당신이 수행해온 역할들, 이 모든 것이 거짓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평소의 연결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관심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느끼지 않을 때 웃을 수 없습니다. 진실이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라고 느낍니다. 고립되었다고, 마치 나머지 인류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일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가 망가진 것 같아. 아마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떠오르기 시작하는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거리감, 우울증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연약하고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그리고 진실은 자라기 위해 침묵이 필요합니다.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당신이 뒤로하기 시작한 세상의 소음과 피상성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울증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성의 징후인 3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감정적 과부하. 당신은 모든 것을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세상의 불의가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짓말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위선이 당신을 더욱 역겹게 합니다. 당신은 미디어, 대화, 주변의 관계들을 바라보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거짓의 층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과부하는 약함이 아닙니다. 통찰력입니다. 당신이 진실에 더 민감해지고 있기 때문에 비진정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은 몸이 양립할 수 없는 이식을 거부하듯 진짜가 아닌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 당신은 친구들, 가족, 동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연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보는 것을 부정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렵고 이상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단지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무언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공존할 수 없는 진정성, 그리고 그것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이 필요합니다. 결핍의 고독이 아니라 각성의 고독입니다. 셋째, 실존적 공허함.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는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직업이 이제는 감옥처럼 보입니다. 전에는 당신을 채워주던 관계들이 이제는 피상적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당신을 인도했던 목표들이 이제는 무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탈동일시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정체성을 놓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 사이에 이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침묵, 모든 멈춤, 모든 공허를 채우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신성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있었던 모습을 위해 죽고 진정한 당신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회에 의해 구축된 자신의 버전을 위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에 의해, 친구들에 의해, 기대에 의해, 그리고 이름이 없고 형태가 없고 정의될 수 없는 무언가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무언가로. 하지만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각성이 그토록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왜 이렇게 아픈가? 왜 내가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뒤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 위에 쌓인 조건화의 층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뿌리 깊은 층들이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피부를 뜯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진정으로 어디에서 깨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했던 사람, 받아들여지기 위해 감정을 반영했던 사람, 자신이 본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안심을 제공했던 사람, 그 사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건화되었을 뿐입니다. 외부의 기대로부터 구축되고 당신의 진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맞도록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가 무너지면서 당신은 거울을 보고 불안한 무언가를 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연기하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날 것입니다. 더 진짜입니다. 더 취약합니다. 이것을 거울이라고 부릅시다. 사회는 항상 당신에게 반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평정을 잃지 않고 세상을 항해하는 방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당신은 이 반영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지에 맞추기 위해 행동을 조정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부분들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각성은 이 거울을 깨뜨립니다.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사회가 승인하는 반영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진짜 자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짜 자아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배신하는 형태로 자신을 비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각성에는 단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보지만 여전히 환상 위에 세워진 세상에 살고 있는 단계. 당신 안에서 진정성이 고동치고 있지만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이 연기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단계. 당신이 진정한 본성을 알지만 주변의 시스템이 가장하기를 멈추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단계.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분노,
외로움, 무언가가 중요한지 의문을 갖게 하는 실존적 공허함.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붕괴의 증상이 아닙니다. 지성의 신호입니다. 분노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분노가 성격의 결함이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증거, 그것을 억압하고 관리하고 거기에 없는 척해야 한다고. 하지만 분노는 적이 아닙니다. 나침반입니다. 이것을 불이라고 부릅시다. 당신이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은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신성한 무언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진정한 당신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부정할 때, 불평하는 것이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덜한 것을 받아들일 때,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유해한 남성성 규범이 특히 이러한 종류의 감정 지능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들은 분노를 삼키고 그것을 생산성으로 돌리고 침묵으로 바꾸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된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효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또는 더 나쁘게는 자기 비하로 내면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억압하는 것을 멈춘다면, 대신 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든다면, 이것을 내면의 공간이라고 부릅시다. 무언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자극과 당신의 반응 사이에는 한순간 무한히 작은 섬광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당신의 주권이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폭발하지 않는 것, 하지만 삼키지도 않는 것, 단순히 관찰하는 것,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 묻는 것. 이 분노는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부정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이 반응과 응답의 차이입니다. 반응은 당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응답은 당신이 변화가 필요한 것을 비추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분노가 폭군이 아닌 도구가 되도록 허용할 때 깊은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렬함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감정이 진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노만이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한때 만족스러워 보였던 연결이 이제는 공허해 보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지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떨어지고 있는 건가? 내가 반사회적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립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울로의 회귀라고 부릅시다. 당신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연결은 연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승인을 얻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 당신이 본 것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때 안심을 제공하는 것, 진실에 전혀 닿지 않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옛날 방식으로 참여하려고 할 때 연결은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초에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16%가 고립되어서가 아니라 표면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심 없는 대화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중시하는 척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부정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자신을 억지로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납니다.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결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러남 속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는 외부 검증이 필요 없이 자신의 생각과 함께 앉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의 차이를 배우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입니다. 고독은 자신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조용한 순간을 산만함이나 소음으로 채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깊은, 진정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군중을 위해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신호가 있습니다. 실존적 공허함. 이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감정적 불편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발 아래 땅이 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한때 당신에게 목적을 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입니다. 당신이 닷수도 없이 방향도 없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다. 나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 다시 뭔가를 느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고칠 필요가 없다면, 만약 이 공허함이 붕괴가 아니라 해체라면 이것을 바다로의 회귀라고 부릅시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목적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당신을 정의했던 자아의 구조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파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파도들, 그 모든 것, 목적, 정체성, 목표, 성취는 물이 취한 일시적인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파도는 바다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신이 평생 파도와 동일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형태와 이야기와 연기한 캐릭터와. 하지만 당신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캐릭터를 목격하는 의식입니다. 2025년에는 깊은 문화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우울증으로 낙인 찍혔던 실존적 공허함이 영적 깨달음으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 임시적인 성과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 당신이 당신의 생각, 감정,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의식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내면화할 때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감정에 마치 그것이 당신인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내면의 공간을 만듭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충동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의식 그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항상 존재하는, 이것을 차분한 통제의 기법이라고 부릅시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반응성의 수련입니다. 내면의 지배력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내용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내용물이 나타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련할 때, 동일시하지 않고 목격하는 것에 능숙해질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몰입 플로우에 들어갑니다. 몰입 상태는 당신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실과 싸우기를 멈출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기하기를 멈출 때, 본성을 배반하는 형태로 자신을 비틀기를 멈출 때 갑자기 삶은 노력 없는 항해가 됩니다. 당신은 저항에 맞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외부의 승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은 쉽게 내려집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에 마비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맞추기 위해 가장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망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배반하기를 멈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2025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영적 위안을 찾아 자연으로 향하는 추세가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자연이 바로 이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물은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산은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연 속에 앉을 때 방해 없이, 의도 없이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노력 없는 현존의 그 특성. 이것이 당신이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기를 멈출 때 진정한 당신입니다. 하지만 여기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각성을 이해합니다. 신호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봅니다. 나침반으로서의 분노, 공간 정화로서의 고독, 자아 해체로서의 공허함.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체현하는 것은 다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연기를 보상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처벌하는 세상, 조금만 더 잘 맞추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거라고 말하는 세상. 그래서 당신은 가장 어려운 질문에 직면합니다. 사회적 이탈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이 진실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보이는 현실을 배반하지 않고 환상 위에 세워진 시스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전히 수능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기능하면서 어떻게 진정한 본성을 존중할 것인가? 왜냐하면 최종적인 각성은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 세계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리에 답해 봅시다. 당신이 사는 두 세계는 사회적 게임의 환상과 각성의 진실입니다. 하나는 당신에게 가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존재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상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멈출 뿐입니다. 당신은 직장에서, 대화 속에서, 일상의 책임감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 내면의 공간 안에서 관찰합니다. 당신은 사회적 역할들을 변화시키며 흐르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참여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성이 완벽하게 깨어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깨달음, 갈등 없는 명료함, 영원한 평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또 다른 강좌, 또 다른 구루,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계시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왜냐하면 도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완결점이 없습니다. 영적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는 완벽한 버전의 당신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지금, 두려움, 조건화, 연기의 모든 층 아래. 그리고 각성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4가지 실용적인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제가 아니라 선물로. 첫 번째, 관찰자의 수련. 하루 동안 멈추세요. 단 몇 초만. 그리고 반응 이전의 내면 공간을 인식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판합니까? 방어하기 전에 비판이 아직 고통이 되지 않은 공간을 느끼세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합니까? 붙잡기 전에 칭찬이 아직 필요가 되지 않은 공간을 느끼세요. 그 공간, 그것이 당신입니다. 반응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의식적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곳에서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가 당신을 덜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구, 진정성의 나침반. 자신을 배반할 때 느끼는 그 정서적 불편함,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불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분노, 그 분노는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신성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법으로 사용하세요. 불편함이 나타날 때 도망치지 마세요.
물으세요. 여기서 내 안에 무엇이 부정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답을 존중하세요. 불편하더라도, 고독하더라도. 왜냐하면 진실과 일치하며 사는 것은 항상 자신을 배반하며 사는 것보다 더 가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구, 약으로서의 고독. 의도적인 혼자만의 시간은 고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입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유일한 사람인 당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고독, 그것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였습니다. 외부 인정 추구를 멈추라는 초대. 침묵을 소음으로 채우기를 멈추라는 초대. 전에는 공허함이 있던 곳에서 충만함을 찾으라는 초대. 그리고 이것을 할 때 고독은 초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관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자신밖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도구, 플로우 상태에 대한 접근. 바다를 기억하나요? 저항 없이 흐르는 물. 현재 순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면 삶은 노력 없이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으로부터 행동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합니다. 삶과 싸우는 대신 삶과 함께 흐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변명 없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유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해 봅시다. 왜냐하면 2025년에 영성은 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한 의식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됩니다. 종교가 아닌 철학, 외부 교리가 아닌 내면의 진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2월에 특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이것은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재시작의 시간, 순환을 마무리하는 시간. 전 세계가 이 변화의 내러티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세요. 허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집단적 모멘텀이 개인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과 영성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진실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명상의 효능을 증명합니다. 심리학은 현재의 순간이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리학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술과 내면의 깨달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완성합니다.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암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종합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모든 상징을 기억하나요? 바다, 거울, 불, 흐름.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같은 지혜입니다. 의식의 바다는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는 동안 고요합니다. 진정한 자아의 거울은 마침내 외부의 왜곡 없이 진실을 반영합니다. 분노의 불은 파괴가 아닌 나침반이 됩니다. 삶의 흐름은 저항을 멈출 때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진실로부터 살아가는 것,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각성은 이미 깨지고 있던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나서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울증이라고 불렸던 것이 일어나고 있던 영적 출현이었습니다. 새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너지던 낡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씨앗이 싹트기 위해 갈라지던 껍질이었습니다. 나비가 태어나기 위해 녹아내리던 애벌레였습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입문식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 당신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고칠 것은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해결책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표현되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무엇을 하나요? 당신은 혼란스러워서 여기 왔습니다. 당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남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오늘 관찰자 수련의 단 한순간만 반응하기 전에 내면의 공간을 인식하세요. 파도 아래의 바다를 느끼세요. 왜곡 없는 거울을 보세요. 불을 나침반으로 사용하세요. 삶과 함께 흐르세요. 그리고 과정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각성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전진하고 후퇴합니다. 하지만 항상 당신을 더 깊이 데려갑니다. 당신은 이것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수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승인 대신 진실을 선택한 이들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것은 당신의 변화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나 우주의 부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계속 가장할 것인가? 아니면 살기 시작할 것인가? 계속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하기 시작할 것인가? 계속 외부 검증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충만함을 찾을 것인가? 선택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알아두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각성, 진정성, 내면의 진실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하세요. 하지만 가기 전에 당신이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당신에게 다시 잠들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임으로 돌아가라고, 연기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당신은 깨어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각성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제 가세요. 진실로부터 살아가세요. 바다가 되세요. 거울이 되세요. 불이 되세요. 흐름이 되세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